안녕하십니까. 전국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미스테리 극장 프롤로그 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스테리 극장 프롤로그 편은 제가 매주 주말에 진행하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을 미리 뭔가 의문점이라던가 미리 고민해보고 컨텐츠를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으로 준비한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반 아프리카TV에서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미스테리 극장 프롤로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4가지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릴 건데 이 4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번 주말 미스테리 컨텐츠입니다.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제목 자체가 음모론과 진실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4가지의 음모론과 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진행을 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필요하고요. 같이 고민해볼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첫 번째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여러 가지 미스테리 컨텐츠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좀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론과 진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고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로 중국의 피라미드 관련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중국 피라미드죠. 동그라미 친 부분 바로 피라미드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가까이 보다 보면은 되게 비슷한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우, 이게 뭐야? 누가 봐도 피라미드네 라는 생각. 근데 왜 색깔이 약간 녹색 색깔이 띄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무를 막 강제적으로 심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중국의 피라미드라 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거기에 자꾸 해서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것도 딱딱 하늘에 맞춰서.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발견됐던 진시황릉이 있죠. 진시황릉까지도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하니까 중국형 피라미드가 보다 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은 피라미드가 있는 게 맞는데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를 중국 정부가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 밝히지 않고 사람의 출입을 막고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 자료 조사를 따로 발표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뭐야? 아니, 피라미드면 그 안에 있는 것도 확인하고 다 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얘기를 안 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설이 하나 나옵니다. 저 안에 있는 피라미드를 파는데,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잖아요. 하나씩 파봤는데 그 안에 대한민국, 즉 조선의, 고조선의 유물들이 출토됐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재들, 우리나라가 썼던 이제 문자들, 우리나라들끼리만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출토가 된 걸 중국 정부가 확인을 하고 만약 이걸 외부에 공개를 하면 실제 자신들의 역사의 시작이 대한민국에서 온 것이다 라는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걸 두려워해서 그 부분을 감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나무를 심으면서 어느 정도 위장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의문설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학자들도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아니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런 게 가능할 리가 없다니까? 왜냐면 현재 중국에서 피라미드라고 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왕릉, 즉 왕의 무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 돌로 세웠어요. 다 돌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건데 실제 능은 흙으로 쌓은 겁니다. 흙으로 쌓아서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나무를 심어 놓은 것 뿐이지 이건 숨기는 것이 아니다. 피라미드의 개념은 돌로 쌓는 것이지 이건 그냥 왕릉의 모습이고 옛날 사람들이 왕릉을 만들 때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아지는 형태가 당연히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띠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왕릉에서 유물이 출토된 적도 많아요. 진시황릉을 팠잖아요. 진시황릉을 파서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꺼냈잖아요. 그것도 전시회도 했기 때문에 유물도 실제로 출토된 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박이 나옵니다. 반박이 여러 가지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반대편의 입장에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실제 예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이거요. 바로 진시황릉입니다. 진시황릉이요. 발견이 됐는데 실제로 진시황릉 무덤에 들어갔더니 맷돌, 절구, 배추김치, 청동검, 활, 금관, 그것도 신라형이라고 합니다. 신라 거. 이런 조선의 유물들이 하나씩 발견됐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사진 증거는 없습니다. 사진 증거 없어요. 칼의 모양, 맷돌의 모양, 관의 모양, 절구의 모양 다 한국 거.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런 게 나왔다. 근데 실제로 이게 나왔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건 중국 정부가 숨기고 있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박하는 자들은 아니 증거도 없는데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중국의 피라미드가 한국 거다, 조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게 뭐냐면 현재 진시황릉은요 아직 다 발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발굴을 더 해야 돼요. 발굴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발굴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루머가 아니에요. 진짜로 왕릉을 지금 하고 있다가 현재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현재 더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멈췄어요. 발굴을 멈춘 이유가 바로 조선의 유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음모를 제시하시는 분들. 하지만 역으로요. 실제 중국 정부가 정지한 이유는 또 반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일부러 지금 현재 발굴을 안 하는 이유를 뭐라고 들고 있는 거냐면 하고 있는데 현재 더 깊은 데를 해야 되는데 열 내용 그리고 이제 보존 등의 문제요. 유물들이 너무 많이 출토되다 보니까 보존해야 되고 열 방법 같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이 필요해서 진시황릉 무덤을 더 들어가지 않고 현재 멈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게 되게 깊고 크다고 해요. 함부로 들어갔다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고 있지 않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중국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중국의 피라미드는 조선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국 정부의 말대로 기술적 문제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약간 음모론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야 이거 이상한데? 야 이거는 난 좀 이상하다고 봐. 내 생각에는 중국이 있잖아. 중국 역사가 우리에서 출발한 것 같아. 우리나라 것 같아.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러면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입장이 반대가 된 이야기죠.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이걸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책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내용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임나 일본부설이란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앞선 얘기한 중국 피라미드 얘기와 굉장히 유사성을 띠게 됩니다. 임나 일본부설이 뭐냐면 임나는 가야국을 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인 가야. 근데 이 가야를 4세기 때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다. 가야는 일본 것이다. 실제 대한민국 교수 중에도 있습니다. 김현규 교수님은 임나는 가야의 일국이다. 역사 왜곡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사람 교수님도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임나 일본부설은요, 일본 야마토 정권이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 지역, 즉 가야 지방을 임나 일본부를 설치해서 약 200년간 통치를 했다라는 주장, 실제 일본 교과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야 쪽 있죠. 가야 쪽에 지금 대한민국이요. 가야 쪽 유물 출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 지역에 유물 출토라면 일본 그릇이 나옵니다. 일본 칼, 일본 그릇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가야는 실제로 가야가 저기서 통치를 하면서 백제와의 교역을 이었던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실제 가야는 일본 거다. 그래서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반대로 돌려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중국의 피라미드를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이야기, 우리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야가 임나다. 우리나라를 일부 통치했었다. 그리고 실제 임나 일본부설이 좀 무서운 건 또 뭐냐면 임나 일본부가 실제로 백제를 통치했다고 나와요. 백제를. 그러니까 임나가 백제를 통치했다. 야마토 정권이 그렇게 해서 넘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자료 증거를 제가 반박하는 사람들의 증거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 말은 틀리다고 보진 않는데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임나 일본석입니다. 일본에 있는 그대로 문헌 내용을 번역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임나 일본석입니다. 임나 일본서기가 기원전에 만들어진 내용으로서 확인을 좀 해보면 임나 일본부설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위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나는 축자국을 떠나 이천리인데 그 임나의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쪽이다. 여러분, 이거 일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 잘 들어보면 임나는 축자국을 떠나, 축자국이면 자기네 나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이천리인데 그 임나의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요. 근데 임나의 위는 백제 혹은 신라여야 됩니다.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계림의 서남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계림이 어딜 얘기하는 층이냐면 그게 신라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를 기준으로 서남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서남쪽. 그게 임나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북쪽이 바다로 막혀있고 계림의 신라를 얘기하니까 서남쪽이라면 그럼 여기 아니야? 대마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임나 일본부설, 임나는 대마도다 라고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스테리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중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역사적인 부분들은 애매모호한 관점들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임나 일본부설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 중심으로 편향되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피라미드가 우리나라 것이다라고 넣진 않잖아요. 그런 의문이 있다라고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것들은 좀 예의가 없는 건
아예 저렇게 교과서에다 넣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보다 더 나쁘면 나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의 미스테리한 것들이 터지면 음모론을 제시하는 쪽과 그거에 대해 팩트를 얘기하는 쪽에 대한 이제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왜 앞에 이걸 던졌냐면 이제 뒤에는 진짜 미스테리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앞쪽은 역사죠. 역사 쪽에 대한 미스테리가 왜 굉장히 위험하냐면 까딱 잘못하면 역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엘리사렘 미스테리가 알고 봤더니 도어드 버튼이었습니다. 이런 식인 게 역사를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임나일본부 혹은 중국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사실이 왜곡되는 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자료조사와 많은 확인과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교과서에 싣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건 저는 조금 그건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입장을 바꿔 우리가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걸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와 똑같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 프롤로그 편, 음모론과 의혹편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좀 간단한 미스테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우리 오늘 캐나다 미스테리도 한번 같이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좀 잔인하진 않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8월 캐나다 브리티시 콜ум비아 주에 있는 조지아 해협 일대에 이런 게 하나 발견됩니다. 웬 신발할 짝이야? 뭐야? 안 해봤는데. 사람의 발목이 잘린 발입니다. 실제 내부에 있는 사람의 발목이 잘려져 있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만 발견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로 발견 당시에 조사자들이 모였을 때 사진이기도 합니다. 놀랬던 거죠. 이런 게 발견되는 게. 저기 밑에 보시면 신발 보이시죠? 이렇게 신발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 신발의 실제 사진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사람의 발이 잘린 흔적의 신발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에 부패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했던 건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 그냥 동물의 뼈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냥 돼지 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DNA 검사해 보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2007년 이후로 해가지고요. 2007년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캐나다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2004년 뉴질랜드에서 하나, 캐나다 오타와 강에서 하나, 영국 채실 해변에서 2개, 스페인에서 2개, 캘리포니아 1개, 영국 머지사이드에서 1개. 현재까지 총 1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한 건은 실제로 발견된 것 중에 확인해봤더니 동물뼈였습니다. 하나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일명 모방범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긴 겁니다. 실제 경찰들은 이 부분을 보고서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놀랬던 건데, 이게 문제가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으면 같이 조사하고 찾으려고 했을 텐데 나라가 달라요.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스페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막 발견되니까 전 세계 각국이 같이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발을 절단한 상태예요. 발을 절단한 상태에서 발견되고요. 뼈가 노출된 상태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첫째, 발을 자른 상태에서 넣어놨다. 그러니까 신고 있는 상태에서 잘랐거나, 혹은 나중에 뼈를 따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발견되어 있는 모든 사체는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뼈의 부분을 확인을 해봤는데 안에 뼈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뼈가 된 채로 넣은 건 아니다예요. 뼈가 된 채로 넣어버리면 안에 있는 뼈들이 그렇게 고스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살점 상태로 들어가,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 혹은 발이 먼저 잘렸더라도 잘린 상태로 신발로 들어간, 그러니까 살점이 있는 상태로, 그 상태가 맞다라고 경찰들은 먼저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는 이 현상을 나이키 이펙트라고 불러요. 외부에서는 나이키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키 현상. 왜냐면 처음 발견된 신발이 나이키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로 나이키 현상이란 말을 나이키라는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되게 싫어했고 많이 멈추려고 했는데 어쨌든 현상은 나이키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자, 이 이후에 경찰들의 여러 가지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 연쇄살인. 근데 연쇄살인인데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하는 살인인가?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발견된 신발이 다 왼쪽이에요. 오른쪽 신발이 발견된 적은 없어요. 왼쪽 신발만이 발견이 됩니다. 늘 항상 똑같이. 마치 고의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왼쪽 신발만이 13번 다 똑같이 발견됐습니다. 연쇄살인이다라고 의심했던 경찰은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DNA를 채취해서 실종자들의 DNA와 같이 대조를 해봤지만 현재까지 13명 중 단 한 명도 신원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됩니다, 아예.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연쇄 사건이 아니면 다른 거. 첫째, 혹시 풍랑 중에, 그러니까 어부인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휩쓸려 나가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혹은 여행자인데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어부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부가 왜 운동화를 신고 있냐는 부분이에요. 물론 신을 수도 있게 하겠지만 미끄러울 텐데. 어부다. 작업복을 입지 않은 어부. 전부다. 그것도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여행자. 배를 타고 여행 간 사람들만 유독 죽는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의대생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의대생, 의과생들. 의대생들의 장난이 아닐까? 시신 해부하고 장난친 게 아닐까? 혹은 장의사, 시신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여기는 모든 것들이 DNA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까지 확인한 건 혹시 이제 마피아 같은 조직단체에 살해당한 사람들이 아닐까? 라고까지 얘기가 나가지만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그런데 이상한 설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학설입니다. 실제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스페인, 캘리포니아, 영국, 유럽, 미주 연합, 그리고 유럽 쪽 같이 있는 곳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해변가, 해안가 쪽에서 잘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신발을 평상시에 신고 있는 사람, 그것도 다 운동화라는 것. 운동화를 평상시에 신고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현재 정부들을 찾고 있는 자료,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자료들 중에
다른 사건과 하나 매치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발목 절단살인 사건이 하나씩 있었어요. 생존자가 증언을 한 건데 일단 사람의 발목부터 먼저 자른다고 합니다. 도망을 못 가게. 근데 그쪽 단체가 어떤 단체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진술하신 분입니다. 어떤 단체라고 하냐면 자기도 그들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요.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방 안에 굉장히 많은 조명장치 및 카메라, 사진기들이 있었다. 사진기 영상도 있었다. 사진을 인화하는 곳도 있었다. 자신이 이제 깨어났을 때 일단 먼저 발목부터 자르는 경우라고 합니다. 도망을 못 가게 해야 되니까. 그 조사 부분하고 같이 이야기가 접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발이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신발 한쪽에 대한 흔적을 찾는 것. 전 지구 땅에서 나머지 신발의 흔적을 찾는 게 쉽지는 않겠죠. 찾고 있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도 있는 영상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디웹 영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 중에 이 신발이 나옵니다. 물론 정확히 똑같다 아닌다는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진짜일지 모르겠죠. 지금 현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어떠한 흔적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그 피해 생존자가 자신이 어디쯤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모든 부분을 확인을 해봤지만 확인은 불가능했으니까요. 캐나다의 굉장히 이상한 미스테리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저에게요 굉장히 많이 얘기를 전해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사건 사진입니다. 10명이 있었습니다. 총 10명 중 1명은 생존했습니다. 나머지 이 9분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러시아 최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 우랄 산맥 미스테리. 이름으로는 디아틀로프 사건이라고 부르는 현재 영화까지 제작된 바로 그 미스테리입니다. (1959년 1월) 이고르 디아틀로프 이 탐험대의 대장입니다. 이 탐험대 대장인 틀로프 자체가 10명의 탐사대원과 합치 이끌고 우랄 산맥을 종단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사고가 터집니다. 1959년 2월 2일 우랄 산맥에 등산하던 10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 전부 다 의문의 시체로 발견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그냥 조난당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사고사로 끝났을 문제인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기죠. 평범한 사고라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망 당시의 모습이 있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그룹으로 나옵니다. 두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옷이 없습니다. 설산이에요. 눈이 내린 곳인데 옷이 아예 없어요. 완전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금 무서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텐트가 안에서 바깥쪽으로 찢어져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텐트가 안에서 밖으로 찢어져 있다요. 밖에서 안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찢어져 있다요.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확인해보면 대원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옷도 다 버리고 텐트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과연요? 그리고 옷을 아예 안 입은 집단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의 집단은 옷을 입은 채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대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한 명은 어딘가에서 때려 맞은 것처럼 두개골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상태. 한 명은 흉골이 다 깨져 있는 상태. 근데 문제는 머리가 다 깨져 있는데 저항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가면 즉사입니다. 즉사. 그리고 사망 당시에 피부 색깔은 오렌지색으로 이미 다 변화된 상태였죠. 색깔이 오렌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대원인 이 루드밀라요. 루드밀라 같은 경우에는 혀가 반이 날카롭게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반듯하게 반이 잘려나가 있었다요. 그리고 더불어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있죠.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쪽을 확인을 해봤는데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엔 눈사태 때문에 죽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눈사태가 이제 뭐가 조금 문제냐면요. 눈사태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사태가 사람의 두개골을 깰 만큼, 그것도 한 집단을. 그게 첫 번째. 또 하나, 눈사태가 나는데 옷을 안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의문점. 그리고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것도 의문점.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혀가 없어진 거는 박테리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추운 데서 박테리아가 활동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 굉장히 온도가 낮은데 사람이 저렇게 얼어있잖아요. 동사잖아요, 동사. 얼어있는 상태인데 혀가 박테리아가 활동해서 혀만 잘렸다. 모든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굉장히 강하게 산사태에 대한 문제로서 이야기가 쭉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설, 의문점 첫 번째. 미친 것이다. 미친 것.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있는 독초, 주변에 있는 독초를 불에다 피웠다가, 그러니까 불을 피운 흔적이 있는데 불에다가 여러 가지 넣다가 이제 독초를 그 안에 넣는 바람에 독초의 향기에 마비가 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다들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첫 번째 판단을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설입니다. 환각 증상. 환각 증상에 대한 문제가 진짜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설이기도 합니다. 뭐 상황을 봤을 때 꼭 그러지 않을 법한 것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져 있는 두 번째 설은 바로 원주민입니다. 원주민이 공격을 했다요. 근데 원주민이 공격한 것까지는 좋은데 말이죠. 원주민이 공격했을 때 나체, 그래요. 두개골이 깨질 만큼 반항의 흔적의 저항 없이 두개골이 깨질 만큼을 했다요? 글쎄요. 더불어서 우랄 산맥 내에 있는 원주민에 대한 존재 여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눈사태 문제입니다. 눈사태가 발생돼서 이런 것이다. 눈사태로서도 설명이 안 되는 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눈사태로서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실제 이분들이 돌아가신 곳의 지형입니다. 돌아가신 곳의 지형은 평지입니다. 보시다시피 해발고도 제일 높은 부분에 어떤 누구도 위험한 공간에 야영을 하지 않아요. 기본입니다. 산을 타는 사람들의 기본은 평평한 곳에다가 야영을 하지 그 막 산사태가 날 것 같은 경사면에다가 하지는 않아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렇다면 산사태로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설은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한 명, 바로 유리 유딘입니다. 유리 유딘 씨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10명의 탐사대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실제 탐사 들어가기 전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요. 거기서 그날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9명이 다 돌아가신 겁니다. 나중에 유리 유딘이 증언을 했는데 당시 소련 정부가 비밀리에 실험한 군사 무기 때문에 9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소련 정권이 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이 이야기가 묻힙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니까 말을 바꾸세요. 군사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을 바꾸셔서 이분도 조금 입장이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목받고 있는 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UFO 설입니다. UFO가 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다. UFO 설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가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건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보신 내용은 세계 각국의 미스테리 프롤로그 영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이번 주 일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생각해보시고 지금도 어떤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좀 오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 주 일요일 2017년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피라미드 아닙니다. 임나일 본부 아닙니다. 캐나다 아닙니다. 바로 네 번째 러시아 디아들로프, 바로 우랄산맥 사건입니다. 우랄산맥 사건에 대해서 공약을 걸겠습니다. 첫째, KGB 문서를 갖고 오겠습니다. KGB 문서는 당시 소련 정부의 정권에 있던 KGB인데 그 소련 정부의 문서와 그리고 실제 부검 결과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CIA, 그때 CIA가 아니었죠. 그리고 FBI까지 제가 전부 다 나와 있는 이거에 대한 자료 정보를 사실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왔고 각각 이 실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정보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도 여러분이 쉽게 구하실 수 없는 그런 사진들로만 거의 대다수 준비를 해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같이 할 거고요. 실제 러시아에 있는 모든 사이트도 다 털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는 의문점과 러시아에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들도 얘기를 같이 또 드릴 거고, 현재 디아들로프 사건은 따로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디아틀로프의 사건에 우랄산맥 컨텐츠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2017년 12월 3일 바로 이후 미스테리 극장 저녁 10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희였습니다.